2025 타경 100488 비주권이 무려 20평 가까이 되네요. 30평 다 되죠. 꽤 규모가 있네요. 14억이 감정돼서 한번 유찰돼 가지고 25년 12월 10날 11억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중개업소 뛰어다니시고 이 주변에 개발 정보들 취합하셔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말 듣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물건에 언제나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자는 취지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살펴보실 것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셔야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는 쭉 보니까 가등기는 말소 기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셨어요? 가등기는 말소 기준이 안 되고 보니까 소유권 이전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 아니죠. 그래서 가장 등기된 도나 관련 권리는 남서울농협 근저당 2014년 8월 18일이네요. 이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시더라도 낙찰자가 물을 돈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참 재밌는 나왔네요. 등기부 현황상에 가장 먼저 무려 이것도 92년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났습니다. 김땡땡 씨가.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가등기권자 가등기는 한 일은 못 당시 합니까? 나중에 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미리 묶어놓은 것이죠. 집주인한테 이걸 다른 사람 팔지 마세요. 내가 잔금 치르고 가져갈랍니다. 라고 다른 사람 팔지 못하게끔 임시적인 지위를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김땡땡 씨가 가등이 있고 김땡땡 씨가 뭐 있어요? 매매를 했잖아요. 소유권 가져왔죠. 이것만 보세요, 이거. 그러면은 김땡땡 씨는 가등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뭐한다? 말소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수라고 써져 있을까요? 이거 한번 알아보게 해요. 자, 선수의 가장 먼저 가등기에 있을 때는요, 잘 들었어요. 이 가등권자가 소유권 이전했을 때 말소되냐 안 되냐는 무조건 말소된 거 아닙니다. 첫째, 가등기에 기해서 번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말소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저걸 없애주거든요.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했을 때는 저 가등기는 당연히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등기에서 번등기 했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죠. 그것은 등기부 등본을 보세요. 등기부 등본상에 자 그림 그려드리고 이 사례 등기부 한번 봐볼게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등기가 돼 있을 겁니다. 1번 순위번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 됐어요? 그리고 이 A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것은 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도 말소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해도 전혀 문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방법, 즉 쉽게 뭐예요? 매매로 소유권. 가등기 했으면 가등기 번등기를 치면 되는데 번등기는 치지 않고 가등기권자가 매매로 소유권 이전했어요. 등기상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요, 여기가 2번, 3번 이건 순위번호예요. P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순위번호 3번으로 이 B가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등기 소유권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순위번호가 다르다는 것은 가등기에서 번득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매매를 소유권 이전했어요. 이럴 때는 이 가등기는 소매다 인수한다? 인수합니다. 자, 이 사례 한번 봐볼까요? 잘 들으세요. 등기도 한번 봐봅시다. 등기도 보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등기 등본을 한번 봤더니만은 가등기 나왔네요. 자, 여기 나왔네요. 김땡땡씨가 가득해놨죠. 그 다음에 김땡땡씨 소유권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 경우인가요? 이 경우인가요? 이 경우죠. 아따, 순위번호가 가등기는 2번, 소유권은 3번 그러죠. 그럼 순위번호 다르잖아요. 이것은 여산에서 가등기 번느기를 하지 않고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것이. 그럼 그 가등기 10%게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월 2일 날 A가 가등기 3월 3일 날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그럼 이 경우는 가등기에서 번느끼 했죠. 그래서 이걸 낙찰 받으시더라도 가등기만다 소멸되기 때문에 입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례와 같이 2월 2일 날 B가 가등기 3월 3일 날 B가 소유권 이전 4월 4일 날 C가 강요했을 경우 이 가등기에서 번느끼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가등기 뭐예요? 낙찰자가 고스란히 인수합니다. 말속이 여기서 없어져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시더라도 법원에서는 잘 들으세요. 이 1992년 1월 14일자 김땡땡 씨의 가등기를 없애줄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매 절차 말소시켜주면은 낙찰자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저 가등기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는데 법원에서는 저 가등기를 말소시켜줄 법적 근거가 없다 하면서 저걸 그대로 놔둡니다. 그럼 이걸 낙찰받도 10%게 가등기가 살아있는데 첫째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으로서 대출이 조금 제한이 됐지만 그건 별론이로 치고요. 대출이 아주 잘 나왔을 때도 저 가등기에서 은행에 대출 취급한다는다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 낙찰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낙찰 받기 전에 아셨어요? 낙찰 받기 전에 가등권자를 만나서 가등권자 뭐예요? 협의를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가등기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을 당시 말소돼야 될 가등기가 아직까지 말소 안 됐네요. 이 가등기 좀 말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땡땡 씨가 예 그러겠습니다 하면 참 고맙겠는데 주머니 열고 기다리면 깝깝하게 되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사료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낙찰 받고 난 후입니다. 낙찰 받기 전에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낙찰 받기 전에 이 가등권자가 그나마 너무나 착하시고 마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그럽시다. 소유권 이전 가져왔는데 이때 가등권을 말소시켜 드릴게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면 입찰하실 때 전혀 자금 계획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 돈 11억 다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대출 받아야 돼서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는 필히 좀 부탁합니다. 아셨습니까? 안 그러면 대금 못 냅니다.
낙찰 받고 나서 그나마 내가 돈 충분해서 다 냈습니다. 그럼 이걸 없애야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때는 가등기, 말소, 청구,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커요. 이유는 뭐일까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가등기로서 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김땡땡 가등기를 말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등기 번득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있으나마는 가등기거든요. 따라서 가등기는 말소 청구 소송으로서 없앨 수 있다. 입찰에 전에 소송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분을 나누어서 여러분께서 가등기는 것은 당연히 가등권자가 설기이기 때문에 말소된다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꼭 등기 등본을 보셔가지고 이와 같이 한 칸에 가등기하고 설기이면 가등기에서 번득기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건 없애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칸이 다를 때는 가등기에 번득기 한 것이 아니라 매매로 소액거래 이전하고 가등기를 써먹진 않았다는 거예요. 가등기를 써먹어야 없앨 수 있는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지금 이 사례가 지금 딱 그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